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 회사의 외동딸은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지요. 낯선 땅에서 홀로 버려진 채 1년이 지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간 그녀의 제2막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펼쳐지려 합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비행기 창가에 서서 아래로 흘러가는 구름들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저 아래에는 한국이 있었어요. 제 인생을 한번 바꿔놓았던 그 나라였죠. 이제 저는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저는 지금과 많이 달랐어요. 그때 저는 노르웨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리와 돌로 지어진 거대한 집에서 살았지요. 아버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 회사 중 하나의 소유주셨습니다. 1년 내내 은행 잔고에선 천문학적인 숫자가 춤을 추는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은 저를 얼음 공주라고 불렀습니다. 공주처럼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TV에서 한마디 잘못한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환경보호보다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하다고 농담처럼 말했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기적이라고 비난하고 현실의 고통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저를 멀리 보내기로 결정하셨죠. 한국으로요. 아버지는 저에게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가정부도 요리사도 전용 제트기도 없는 생활이었어요.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사는 고시원이라는 곳의 작은 방에서 지내야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싫었습니다. 방은 작고 어두웠고 음식은 맵고 언어도 몰라서 휴대폰 번역기에 의지해야 간단한 음식 주문도 할 수 있었어요. 거의 매일 밤 울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어요. 그들은 친절하고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인 저에게도 웃으며 대해주었어요. 무료 급식소의 한 할머니께서는 봉사할 때마다 밥을 더 주셨습니다. 무료 한국어 교실의 선생님은 제가 한글을 배우도록 도와주셨고, 파키스탄에서 온 학생 사미르와 친구가 되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노르웨이에서는 전혀 몰랐던 것을 배웠어요. 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정은 특별한 따뜻한 마음씨를 뜻해요. 사람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챙겨줘요. 돈이나 권력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누가 시켜서 온 것이 아니라 제가 선택해서 온 것이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번에는 전용 운전기사가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미르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프리다. 다시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그가 소리쳤어요.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사미르. 정말 보고 싶었어. 이번에는 짐도 많이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명품 옷이나 고급 신발도 없었고 필요한 소박한 물건들만 챙겨왔습니다. 이제 어디서 지낼 건가요? 사미르가 물었습니다. 종로에 있는 작은 원룸을 빌렸어.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걸 스스로 해보고 싶었어요. 사미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식이죠. 독립적이지만 절대 혼자 있지 않는 거요. 서늘한 봄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했었어요. 부드러운 분홍빛 꽃잎들이 눈송이처럼 거리를 조용히 흘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지요. 이젠 여기가 집처럼 느껴지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이번 두 번째 한국 생활도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지만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방은 단순했지만 아늑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탁자, 그리고 자그마한 주방이 있었어요. 얇은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면서 방 안을 부드럽게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둘러보고 싶은 생각에 빠르게 샤워를 하고 재킷을 입고 나왔어요. 종로의 거리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작은 가게들과 자그마한 식당들이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은 커피를 들고 걷거나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걷다가 골목을 돌았을 때 작은 카페가 눈에 들어왔어요.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고 간판에는 소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로 쓰여진 그 이름이 참 예뻐 보였어요. 카페는 큰 창문과 화분들로 꾸며져 있었고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커피 한잔 하면서 쉬어가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을 열자 위에 달린 작은 종이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신선한 커피 향이 코를 감싸왔고 내부는 단순하지만 아름다웠어요. 나무 테이블, 책장에 꽂힌 책들, 그리고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28이나 29쯤 되어 보였어요. 검은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눈빛은 부드러우면서도 또렷했습니다. 흰 셔츠에 소매를 걷어 올린 모습이었고 손놀림은 매끄럽고 능숙해 보였어요. 그는 뜨거운 물을 커피 원두 위에 부으며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알아채고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한국어가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의 인사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말하니 그의 미소가 더 환해졌습니다.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그는 영어로 바꿔 말했습니다. 저는 볼이 약간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놀림을 바라봤어요. 그의 움직임은 마치 춤처럼 부드럽고 차분했어요. 커피 머신에서 부드럽게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곧 그는 커피를 건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컵을 받으며 말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니 벚꽃잎들이 바람에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부드럽고 너무 쓰지 않으면서 살짝 달콤했어요. 완벽했습니다. 앉아있는 동안 저도 모르게 그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음악을 흥얼거리며 카운터를 닫고 있었어요. 이곳에는 뭔가 평화로운 느낌이 있었어요. 이전에 알던 시끄러운 커피숍들과는 달랐어요. 한참 후 저는 일어서서 나가려 카운터로 갔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다시 미소 지었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선생님도요. 저도 웃으며 답했어요. 밖으로 나오자 다시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뒤돌아 카페를 한 번 더 바라봤어요. 내일 또 오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소담 커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종이 또 부드럽게 울리며 잔잔한 음악이 배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달콤한 커피 향이 저를 오래된 친구처럼 반겨주었어요. 두 번째 방문이었지만 벌써 이곳이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역시 그는 또 거기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저도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어로 주문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가 커피를 만들어준 후 저는 창가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길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손을 잡고 걷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바쁘게 출근길을 걷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도시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몇 분이 지나고 그가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앉아도 될까요? 그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반갑게 대답했어요. 그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다정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가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제 이름은 도연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프리다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도연 씨. 프리다 참 예쁜 이름이네요. 노르웨이에서 오셨죠? 네. 어떻게 아셨어요? 발음에서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제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 맞다. 네, 노르웨이에서 왔어요. 그날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물어보길래 제 과거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렸습니다. 모든 걸 말하진 않았지만 필요한 만큼은 털어놓았어요. 저는 삶을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사람들을 배우고 싶어서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런 걸 배우기에 좋은 곳이에요. 저도 도연 씨에 대해 물어봤어요. 예전에는 큰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사람이 많고 거대한 사무실에서요. 월급은 괜찮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삶을 원해서, 그래서 그만두고 이 카페를 열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나오셨다니 무서웠을 것 같아요. 무서웠죠.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를 나눌 수 있어요. 이런 삶이 큰 회사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 역시 예전에는 모든 것을 가졌었죠.
돈, 권력, 사치 하지만 뭔가가 항상 부족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도 한국에 오게 된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도연 씨에게 점점 더 호감이 갔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늘 진심으로 들어주었어요. 저를 판단하지 않고 제 가족의 돈이나 과거의 실수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라는 사람 자체로 대해주었어요. 그날 카페를 나설 때 벚꽃은 여전히 분홍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몇 주로 흘러갔고 저는 거의 매일 소담 커피에 들렸어요. 이곳은 제 두 번째 집처럼 느껴졌어요. 도연 씨와 저는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삶, 꿈, 그리고 한국 과자 중 어떤 게 제일 맛있는지 같은 사소한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가끔은 도연 씨가 저에게 새로운 한국어 단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어떤 날은 제가 노르웨이어 단어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많이 웃었고 함께 있을 때마다 행복하고 편안했어요. 어느 비 오는 오후 저는 평소처럼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문 위에 달린 작은 종이 부드럽게 울렸지만 뭔가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도연 씨는 테이블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종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어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가 고개를 들고 억지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프리다 씨 오셨네요.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는 한숨을 쉬며 저에게 편지 한 장을 건넸어요. 한글로 적혀 있어서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한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배. 건물주가 다음 달부터 월세를 2배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도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2배요? 그건 너무 심한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면 카페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어요. 이 카페는 그의 꿈이었어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이 없을까요? 건물주랑 다시 이야기해보면 어때요? 이미 이야기해봤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못 내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줄 거래요.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가 이렇게 열심히 지켜온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도와야 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갑자기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카페를 더 유명하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도연 씨가 살짝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더 유명하게요? 어떻게요? 한국과 노르웨이의 맛을 섞어서 새로운 음료랑 디저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디서도 못 먹어본 특별한 메뉴로요. 그의 눈이 조금 반짝였습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런데 잘 될까요?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SNS에 올려서 홍보하면 사람들이 관심 가질 거예요. 입소문이 나면 손님도 많아질 거고요. 도연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프리다 씨 천재 같네요. 한번 해보죠. 잃을 건 없잖아요.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카페에 남아 아이디어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달콤하고 새콤한 한국의 유자와 노르웨이 베리를 섞은 새로운 스콘을 제안했습니다. 도연 씨는 제주도의 유명한 한라봉을 활용한 음료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아이디어를 적어가며 다음 날부터 레시피를 테스트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회색 하늘을 올려다보며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속으로 빌었어요. 저는 이 카페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카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카페에 도착했어요. 도연 씨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담 커피를 구할 준비 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저는 신나서 대답했어요. 우리는 바로 새 레시피 작업을 시작했어요. 부엌안은 재료들이 섞이면서 달콤하고 상큼한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도연 씨는 밀가루를 조심스럽게 계량했고 저는 과일을 썰었어요. 부엌은 좁았지만 마치 오랫동안 함께한 팀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처음으로 만든 것은 유자 베리 스콘이었는데 노르웨이 베리와 한국 유자를 섞은 이 조합은 달콤하면서 새콤했고 상큼했습니다. 첫 입을 먹자마자 우리 둘 다 웃음을 지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그렇네요. 도연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제주도의 신선한 한라봉으로 만든 한라봉 라떼를 만들었어요. 크리미하고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오렌지 향이 퍼지며 마치 봄을 컵 안에 담은 듯한 맛이었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레시피를 테스트했습니다.
어떤 때는 완벽하게 잘 됐고 어떤 때는 실패했지만 서로 웃으며 다시 고쳐나갔어요. 메뉴를 완성한 후에는 음료와 디저트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들이라서 최대한 예쁘게 담고 싶었어요. 여기서 찍어보죠. 제가 꽃병 옆에 스콘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는 조명을 조정한 뒤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은 아주 멋지게 나왔습니다. 밝고 색감도 예쁘고 생기 넘쳤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문구와 함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소담 커피의 새로운 맛, 노르웨이 베리와 한국 과일의 만남, 특별한 맛을 경험해보세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손님들만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하지만 유명한 음식 블로거 한 명이 방문하여 카페에 대해 포스팅한 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카페 문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와, 도연 씨가 조용히 감탄했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그날 하루 종일 손님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유자 베리스콘을, 또 어떤 사람은 한라봉 라떼를 주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고 카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도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곧 유튜버들과 인플루언서들도 찾아왔어요. 작은 카페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살아남으려 한다는 스토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며칠 만에 소담 커피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카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영업을 마친 뒤 도연 씨와 저는 평소처럼 우리 자리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지쳐 있었지만 행복했어요. 프리다 씨가 제 카페를 구해주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구한 거예요. 그가 조용히 웃으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부드러운 조명 아래 그의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저도 이 카페가 소중해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도연 씨도 저에게 소중한 분이에요. 잠시 침묵이 흐르며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때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소담 커피에 들어오셨던 그날부터 프리다 씨가 좋았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지며 손이 살짝 떨렸어요. 저도 도연 씨를 좋아해요. 제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둘 다 수줍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분홍빛 벚꽃잎이 봄바람을 타고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벚꽃은 지고 나무마다 새로운 초록 잎이 가득 피었어요. 공기는 따뜻했고 거리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소담 커피를 찾아왔어요. 카페는 바빴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도연 씨와 저는 나란히 서서 음료를 만들고 디저트를 굽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늘 미소를 지을 수 있었어요.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카페 문을 닫은 후 도연 씨와 저는 가게 밖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프리다 씨, 요즘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요? 제가 그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이제 한국에서 꽤 오래 지내셨잖아요. 한국어도 잘하시고 이 카페를 누구보다 많이 도와주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십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이 어디로 향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한국 이름 하나 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국 이름이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곳이 진짜 집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요. 특별한 이름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국은 이제 제 인생의 큰 부분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처럼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프리다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제 마음도 변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빛나 어때요? 빛나요? 도연 씨가 미소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한국어로 빛나다라는 뜻이죠. 노르웨이에는 오로라가 있어요. 밤하늘에 그렇게 밝게 빛나죠. 저도 여기서 그런 느낌이에요. 제 빛을 찾은 것처럼요.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빛나 씨, 그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예쁜 이름입니다. 딱 잘 어울려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으로 돈이나 가족 때문이 아닌 사랑과 따뜻함 속에서 진짜로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주말 사미르가 카페에 찾아왔어요. 빛나 씨라고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사람이 다 되셨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자랑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손님들도 하나둘 저를 빛나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빛나 씨, 스콘 하나 더 주세요. 빛나 씨, 사진 같이 찍어도 될까요? 새 이름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노르웨이에 계신 아버지도 저의 변화를 알아보셨습니다. 어느 저녁 영상통화를 했어요. 아버지는 바쁜 카페 안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과 웃고 있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네, 프리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빛나예요, 아버지. 제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빛나 그래. 이제 정말 너만의 자리를 찾았구나. 맞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부자의 딸이 아니라 그냥 저 자신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눈가가 살짝 촉촉해 보였습니다. 참 자랑스럽구나. 서울 스카이라인 너머로 여름해가 지고 있을 때 도연 씨가 제 곁에 서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도시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는 모습을 함께 바라봤어요.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한국. 저를 빛나로 만들어줘서. 그리고 마음속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여름 하늘이 점점 높아지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소담 커피는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온 관광객들까지 SNS를 보고 찾아올 정도로 카페는 이제 작은 명소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카페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정장 차림의 서늘한 분위기. 빛나, 아니 프리다. 이제 이런 곳에서까지 직접 커피를 내리며 일하는구나. 저는 당황하면서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여기가 지금 제 삶이에요. 그때 도연 씨가 다가와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연입니다. 빛나 씨와 함께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살짝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 당신이구나. 우리 딸이 이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머물게 만든 사람이.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도연 씨 덕분에 제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어요. 행복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네가 누구 딸인지 잊었니? 노르웨이에서 널 기다리는 회사도 상속도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가 이런 작은 가게에서 그것도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니.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올렸습니다. 전 여기서 처음으로 저 자신이 되었어요. 아버지 딸이 아닌 그냥 빛나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순간 도연 씨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손의 온기가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도연 씨, 당신은 우리 집안과 어울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두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 알고는 있습니까? 결혼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도연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삶이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하지만 빛나 씨가 어디에 있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는 곁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저희 둘의 싸움이니까요. 아버지의 표정이 처음으로 조금 흔들렸어요. 긴 침묵 끝에 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내일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 너희 둘 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이 우리 가문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보고 싶구나.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울의 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 아버지는 이미 도착해 계셨습니다.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도 조용히 주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연 씨의 손을 꼭 잡고 식당 안으로 들어섰어요. 도연 씨 역시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긴장감이 그의 숨결에서 느껴졌어요. 괜찮아요. 저도 떨려요. 제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가 작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빛나 씨 옆에 있어서 용기가 납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일어섰고 짧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와줘서 고맙소. 우리는 자리에 앉았어요.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요리를 내었지만 공기는 묵직한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잠시 후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 씨, 우리 집안이 어떤 가문인지 대략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도연 씨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빛나는 이 회사의 유일한 후계자요.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의 수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아버지의 말에 숨이 잠시 막힐 뻔했지만 도연 씨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맞습니다. 저는 대기업의 경영 능력은 없지만
빛나 씨 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책임은 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날카롭게 그를 바라봤어요. 사랑만으로 인생이 유지되진 않습니다. 그 순간 제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저도 알고 있어요. 사랑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거요. 하지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책임, 성실함, 신뢰, 도연 씨 안에 다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고 싶어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식탁 위 촛불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결혼을 반대하면 어떡할 거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땐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은 변치 않겠지만 제 선택을 지키겠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처음으로 아버지다운 따뜻함이 조금 스쳤습니다.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신 후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딸은 처음 보는군. 프리다, 아니 빛나. 그리고 도연 씨를 바라보며 천천히 덧붙였어요. 당신이 내 딸을 평생 책임질 수 있다면 앞으로 증명해 보이시오. 도연 씨는 바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벅차오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작은 빛이 보였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끝난 후 식당을 나서며 도연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빛나 씨, 이 싸움의 시작은 이제 막입니다. 저 정말 열심히 증명해 보이게요. 저도 미소 지으며 속삭였어요. 저희 둘이 함께니까 괜찮아요. 서울의 밤하늘엔 별빛이 살며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저녁 식사 이후 시간이 흘렀어요. 소담 커피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고 저는 매일 행복과 긴장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말없이 더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요. 새로 커피 바리스타 과정을 배우러 다녔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노르웨이어도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국제 경영 강의도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있었죠. 이 모든 걸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제가 어느 날 웃으며 물었어요. 도연 씨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빛나 씨, 아버지께 약속했잖아요. 당신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겠다고요. 저희 둘이 앞으로 어디서 살아가든 준비되어 있어야죠.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어요. 이 사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겨울 저녁, 서울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소담 커피도 조용히 하루를 마감하고 있었고 가게 안에는 마지막 손님 몇 명만 남아 있었어요. 그때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빛나 씨, 오늘 저랑 잠깐만 같이 가주실래요? 지금요? 눈이 많이 오는데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이 딱 좋은 날 같아서요. 우리는 조용히 차를 타고 서울 용산에 있는 남산타워로 올라갔습니다. 겨울밤 하늘은 맑았고 흰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바람은 차가웠지만 손을 꼭 잡고 있어서 따뜻했습니다. 도연 씨는 전망대 근처 조용한 공간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전구 불빛들과 함께 소담 커피에서 보던 유자베리 스콘과 한라봉 라떼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혹시 준비한 거예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네. 소담 커피가 우리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오늘 또 다른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 씨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요. 작은 벨벳 상자 안에는 심플한 디자인의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반짝이는 작은 다이아몬드 옆에 은은한 푸른빛이 감도는 작은 사파이어가 박혀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오로라처럼. 빛나 씨, 처음 당신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던 날을 기억합니다. 어색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던 그 모습부터 이렇게 저의 모든 하루가 당신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서로 다른 세상에서 태어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살았지만 저희가 만들어가는 하루하루는 항상 한 방향으로 걸어왔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평생 걸어주실 수 있겠어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물을 참았어요. 도연 씨.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이죠. 저야말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제 옆에 있어주세요. 그가 천천히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주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남산 위 겨울밤 첫눈이 천천히 우리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순간 서울 하늘은 온통 반짝이는 별빛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어요.
며칠 후 아버지께서 다시 서울에 오셨어요. 결혼을 허락하시겠다고 하신 줄 알았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빛나야, 너희가 결혼을 원한다면 더 이상 막진 않겠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너희가 진짜로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는지 확인하고 싶다. 앞으로 6개월간 도연군은 우리 노르웨이 본사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다. 저와 도연 씨는 동시에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노르웨이요?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우리 기업이 돌아가는 방식을 배우고 우리 가족이 살아온 방식을 체험해야 한다. 그걸 마친 후에야 진정한 결혼 승낙을 하겠다.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사랑만으로는 결혼이 유지되지 않는다 했던 말을 이제는 둘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 도연 씨와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힘들면 말해요.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는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가겠습니다. 가서 증명할게요. 빛나 씨와 평생 함께할 수 있다는 걸 그 어떤 문화의 벽도 넘어볼게요. 저는 그의 두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함께할게요. 두 나라가 아니라 이제 우리 둘만의 나라를 만들어가요. 서울 밤하늘 위로 북풍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6개월 뒤 저는 노르웨이 오슬로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흰 눈이 소복이 쌓인 활주로 위로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곁에 도연 씨가 있었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었지만 긴장된 얼굴은 숨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당신 고향이군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이제 당신 세 번째 고향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살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앞으로의 운명이 결정될 거라는 걸. 노르웨이 본사 첫 출근 날. 넓은 유리 건물, 고요한 회의실, 차가운 표정의 이사회 사람들. 도연 씨는 어색한 영어로 최선을 다해 발표했고 보고서를 읽고 가끔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며 마음 졸였어요.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자고 말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수없이 들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루가 끝날 때마다 도연 씨는 피곤한 얼굴로도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저 오늘 한 단어는 덜 틀렸어요. 그런 그의 모습이 기특하고 짠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평가날이 왔습니다. 아버지를 비롯한 임원들 앞에서 도연 씨는 영어로, 그리고 조금 어눌한 노르웨이어까지 섞어가며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두 손을 모으고 한참을 도연 씨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군. 이제야 진짜로 우리 가족이 될 준비가 된 것 같군요.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도연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며칠 후 우리는 오슬로 근처 작은 호수 앞에 섰습니다. 바로 프러포즈했던 그 서울의 남산처럼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도연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빛나 씨, 드디어 우리 둘의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든 한국이든 어디든 함께라면 됩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진짜로 우리 가족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 위로 오로라가 살며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저 멀리서 빛나는 초록빛 커튼처럼. 그 빛 속에서 저는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도연 씨. 그리고 고마워요, 한국. 저를 빛나로 만들어줘서. 이제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닌 우리 둘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